미국 빅테크들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메타는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시간의 주가가 급등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상회에도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시간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넘겼지만 연매출이 사상 처음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과 구조적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은 한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고 밝히며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25%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의회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026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성명에서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일부 비관적 표현을 삭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반대표가 나오며 통화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값도 11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달러와 하락 우려가 번지면서 미국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움직임이 금은 가격을 올리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장 출발은 강했지만 변동성이 조금 더 심했던 장세였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에 7,0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낙폭을 그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는 좀 강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지만 메타, 테슬라는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이 국내 증시 안에서도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5,100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9%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강했습니다. 4.7%나 상승하게 되면서요. 1,100선 위에 역시나 계속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의 우리 증시 모습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예탁금 또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증시 분위기가 좋은 만큼 머니부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모두 다 좀 담아내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증시 흐름들을 좀 이끌고 있구나라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관에 좀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1조 4천억 원 넘게 좀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역시나 반도체 투톱, 대형주 위주로 좀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순환매들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어제 2조 원 넘게 들어온 모습이었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제 로봇의 바이오까지 탄력을 같이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분위기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현대차 안에서도 순환매가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도 중요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확정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20조라는 숫자가 찍히게 됐고요.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도 많은 상승들이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5% 강세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또 8%나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86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목표 주가도 140만 원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것까지 짚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
HBM 관련해서도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죠. 잠시 후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HBM4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강했습니다. 5%나 또 강한 시세를 또 분출하기도 했는데요. 실적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이 모멘텀도 함께 있죠. 역시나 이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좀 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지만 기아에서는 어제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관세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하면서 매출들이 좀 찍히지 못했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기아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요, 시가총액 3위였거든요. 어제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21% 강한 시세 흐름들이 이어졌는데요. EU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이 고객사들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내세우게 되면서요. 2차 전지주, 역시나 배터리 안에서의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연속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에서도 6%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역시나 로봇주들도 연일 상향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강세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만큼 컨퍼런스 콜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에 어떤 분위기로 마감을 했을까요? 넥스트 트레이딩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로봇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어제 25% 가까이 상승했던 SP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국내 로봇 시장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들썩였는데요. 어떻게 더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급등의 방점은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출신들이 설립한 위 로보틱스에 약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있습니다. SPG는 국내에서 유성형과 또 하모닉형 감속기 풀 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기업인데요. 위 로보틱스를 포함한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의 핵심 공급사로 낙점된 점이 부각된 겁니다. 특히 올 상반기 양산을 앞둔 차세대 액추에이터 SDD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부위에 탑재될 거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은 약 4,3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평소 대비해서 3.5배 이상 폭증하면서 이 잠겨있던 대기 매수세가 한꺼번에 유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이 관망세를 유지 중이지만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또 새로운 가격대에 안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밸류체인 진입이라는 이런 원대한 비전이 또 SPG를 소형주에서 중대형 성장주로 리레이팅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을 이제 센서 없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역시나 같이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 한국 안에서의 로봇주들 계속해서 좀 기술력을 점찍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SPG의 성장 동력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더 좀 점쳐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만약에 위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알렉스에 이 들어가는 정밀 제어 기술이 SPG의 감속기와 결합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현재 78%에 달하는 높은 수출 비중은 고환율 기조 속에서도 강력한 이익 레버리지로 작용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기존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다양한 협력사로 SPG의 부품 공급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로봇의 연속 가동 신뢰성을 높여주는 전동기 발열 제어 특허 출원은 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벌려주는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증권가 리포트에서 아직 PER에 대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는 수급 쏠림에 의한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미래 이익을 선반영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수요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로봇 부품과 또 설비라는 양 날개를 달고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내 SDD 액추에이터의 실질적인 수주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주가는 추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로봇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액추에이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SPG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기업이죠. DB 하이텍입니다. 어제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9%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정부의 전력 반도체 육성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서 함께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시장을 더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가의 핵심 급등 배경은요. TSMC와 또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 전환을 위해 8인치 성숙 공정을 감산하면서 이 DB하이텍의 주력인 8인치 파운드리가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시장에서 가동률이 풀 캐파를 유지 중이며 하반기부터 제품 단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올해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한 점이 투심을 또 자극했습니다. 정부가 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또 판로 지원을 명문화하면서 DB하이텍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반도체 양산까지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 성장한 약 3,210억 원에 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 또한 11만 원 선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바닥을 통과하고 또 정책 수혜까지 입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저평가됐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서 이 가치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력 반도체가 아무래도 요즘에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전기차도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더 탄력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요즘에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DB하이텍 주주환원 정책은 또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요? 우선 DB하이텍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핵심 종목으로서 자사주 소각과 또 배당 확대 등 시장이 원하는 주주 친화 경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서요, 이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라는 의지가 확인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연일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8인치 라인의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한데 이때 발생하는 자금 조달 리스크를 주주 환원과 또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기업가치 재고 정책이 본격적인 결실을 보며 이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던 PBR이 재평가받는 국면에도 진입했는데요. 파크 시스템즈나 코미코 등 반도체 소부장 중들과 함께 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섹터 전반의 수급 환경도 매우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하반기 삼성전자 기형 S7 라인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낙수 효과 또한 이러한 DB하이텍의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이라는 든든한 하반 경직성에 또 전력 반도체라는 강력한 상반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주가는 이제 12만 원 선까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투톱도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 안에서도 같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네, 어제 9% 넘게도 급등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비만 치료제 안에서 같이 좀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와 함께 K 비만약 소식이 함께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함께요. 658억 원 규모의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시세 분출을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독자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포함된 것으로요. 국내 비만약의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한 첫 사례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는 성인 비만 유병률이 36%가 넘는 고비만 국가이다 보니까 고비냥 국가이다 보니까 향후 10년간 또 장기 공급될 이번 계약의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는 또 공시금액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거래량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400% 넘게 폭증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의 GLP-1 수요 폭증세에 한미 약품이 올라탔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지분율을 13%까지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순 제네릭 수출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렇게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중남미 시장까지 K 비만약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자면 2월 초에 머크사의 또 어닝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에 따라서도 주가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한미약품의 ROE가 14%대 진입하면서요. 질적 성장을 확인한 만큼 시장은 이제 파트너사인 머크의 입에서 나올 비만 치료제 관련 언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마진 제품인 로수젯의 견고한 성장세가 이 기초 체력을 받쳐주는 가운데 신약 수출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면서 이익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건데요. 또 현재 PER은 36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진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전후로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 또한 잇따를 전망입니다. 멕시코 계약건이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와 또 국내 시판 허가 일정이 구체화될 때마다 주가 또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주와 또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만큼 제약 섹터 내에서도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월 초에 대외적인 뉴스 흐름이 우호적으로 확인된다면 주가는 60만 원이라는 고지를 향해 상승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비만약 또 모멘텀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랐던 한미약품입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일정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하락한 종목인데요. NHN KSP입니다. 여당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이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볼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어제 여당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합의에 이 도출 실패 소식에 8% 이상의 낙폭을 그리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은행 지분 51% 룰과 또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특히 은행 중심의 발행 체계를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또 혁신을 강조하는 금융위 사이에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건데요. 어제 또 이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악재가 나오자마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다날이나 카카오페이 등 결제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이 15%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히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신중한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장중의 하방 압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 기대감 하나로 올랐던 종목들이 이러한 실무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테마주 특유의 높은 변동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은행의 지분 51% 룰이라든지 대주주 지분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장벽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 관련해서는 설 전에 좀 합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을 좀 바라보고 나서의 주가 향방들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민간 핀테크 기업의 이런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요. 결제 인프라를 갖춘 NHN KCP는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규제 일변도의 입법 방향이 유지된다면 관련주들은 당분간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갇혀서 주가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으로 검토 중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또 운영 권한이 특정 주체에 쏠리는 규제에는 이러한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내달 설 연휴 전 발표될 최종안에서 이러한 가상자산 협의회의 권한 범위와 또 민간 기업의 참여 지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관리에 주력하는 신중한 접근 또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코인 거래소 지분 규제가 포함될 경우 각종 M&A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증권사 등 큰 손들의 움직임도 함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물적인 합의안 도출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정책 하나에 좀 업종별로 좀 희비가 극명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스트레이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S 일렉트릭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살펴보니까 바야흐로 배전의 시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증권가들의 시선이 확 달라졌고요.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핵심을 살펴보니까 전력 사업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우선 IBK 투자증권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 4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요. 매출은 1조 5,2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이 숫자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장이 바라보던 컨센서스는 매출이 한 1조 4,086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8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은 시장 예상보다 한 20% 가까이 뛰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번 실적에서는 이익 구조가 달라졌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에는 부담 요인이 함께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 관세에 대한 부담이 200억 원 정도,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4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비용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도 컨센서스를 넘겼다는 건 수익성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번 실적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좀 짚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비중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과거에 보수적으로 쌓아뒀던 대손 충당금이 이제 환입이 되면서요,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쉽게 말하면 마진이 좋은 사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이익의 질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핵심 사업부가 바로 전력 사업이었습니다. 4분기 전력 사업의 매출은 9,1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1.8%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67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55%나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기에 실적이 성장한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전력 사업이 사실상 주도를 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 사업 안에서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배전반과 또 변압기에 대한 납품이 빠르게 늘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배전반과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반은 전기를 안전하게 나눠서 각 설비로 보내주는 장치고요.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서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설비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전력들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버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 안에서 지금 배전반과 변압기에 대한 수요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이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이 수요를 지금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미국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게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부문은 바로 자동화 부문인데요. 사실 자동화 부문의 매출은 지금 824억 원이 찍힌 상태입니다. 증가폭은 그리 크진 않고요. 자동차향 고수익 제품 비중이 좀 늘게 되면서 적자폭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화 부문이 당장 실적을 끌어올리는 핵심 축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쪽에서도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과 함께 수주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신규 수주를 살펴보니까 1조 6천억 원 가량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55%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려 130% 정도 급등한 수치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연간 수주 금액 자체가요. 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했던 연간 가이던스가 2조 9천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웃돌았다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고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도 지금 5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무려 45% 증가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수주 잔고 구성을 살펴보면 사실 초고압 변압기가 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배전반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기타 사업들이 1조 2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초고압 변압기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의 실적 전망들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2026년에 매출은 5조 9,59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616억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각각 지금 20.1% 그리고 31.5% 증가한 수치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은요.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고객사들과의 전가 협의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들도 좀 꼽히고 있고요. 부담이 좀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배전반과 배전 기기 수요 증가에 더해 여기에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도 논의가 계속해서 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 상황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초고압 변압기의 캐파가 기존에 2천억 원 규모였는데 8천억 원 수준으로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 확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분석들을 모두 종합해서 지금 목표 주가 64만 원으로 상향한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 6.5%가량 오르면서 57만 2천 원 선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IBK 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수주의 질 또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경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요즘 실적 시즌인 만큼 삼성전자 실적이 또 아침에 나왔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파운드리 좀 이야기도 나눠 봐야 되겠는데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기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시 HBM이라든지 DDR5, 메모리 쪽으로 좀 실적을 많이 이끌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메모리가 끌고 또 AI 시대를 겨냥한 다음 단계 준비와 함께 주주 환원 여력까지 함께 확인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 매출 93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5%나 늘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단연 DS 부문이었습니다. DS 부문 영업이익이 16조 4천억 원까지 늘었는데요. 범용 D램 수요 강세와 더해 이 HBM과 또 서버용 DDR5 그리고 기업용 SSD 같은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동시에 확대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여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까지 겹치면서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또 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이 앞을 보는 전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중 6세대 HBM 출하를 예고했고요. 또 업계 최고 수준인 11.7 기가비트 속도의 HBM4를 양산 출하해 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HBM4에 들어가는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이미 자사 파운드리에서 양산 중이라는 점도 확인됐는데요. HBM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이 내부에서 직접 공급한다는 건 기술 안전성과 또 수율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주주 환원까지 함께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4분기 결산 특별 배당 1조 3천억 원을 결정하면서 분기 배당 규모를 약 3조 7천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연간 배당 총액도 11조 원까지 넘기면서 실적 회복이 현금 흐름과 또 주주 환원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삼성전자가 이익 체력 회복을 넘어 AI 메모리 경쟁력과 주주 환원 여력까지 동시에 확인한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HBM4 양산 속도와 AI 서버 수요 반영 정도, 그리고 DS 부문 수익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방향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실적에서는 DS 부분이 이끌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겠죠. 지금 HBM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D램 수요까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의 내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주주 환원 정책,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들도 설계 단계를 지나서서 이제 양산에 대해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적 반등까지 힘있게 되면은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안에서의 경쟁력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들도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더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도 드디어 또 기지개를 켜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표는 국내 디자인 하우스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설계만 하고 돈은 못 벌던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게 실제 양산 매출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또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등 이 주요 3사의 매출 성장률은 평균 70%가 넘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AD 테크놀로지는 소테리아 4나노 AI 칩과 또 자람테크 14노 통신칩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로 전환한 이후에 첫 양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온칩스는 일본 PFN의 2나노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양산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8나노 칩 등 주요 양산품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다 최근 상장한 세미파이브도 하나비전의 8나노 칩 등 주요 양산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가 돈을 번다는 건요, 다시 말해 삼성 공정을 쓰는 실제 웨이퍼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계와 생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삼성만의 파운드리 공식이 현장에서 증명되기 시작한 거죠. 또 여기에 AI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의 성장 또한 삼성 파운드리의 추가적인 수주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SIC 시장은 2024년 이후에 연평균 35.9%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383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70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또 추론형 AI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TSMC 등 단일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긍정적인데요. 결국 이렇게 국내 디자인 하우스들의 실적 반등은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한 실제 양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생태계 회복의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체의 경쟁력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지금 파운드리 안에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이 본체에도 강력한 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좀 작년에만 보더라도 미중 갈등 여파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고객사들이 양산을 포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좀 고전하게 됐는데 올해는 삼성이 이 TSMC 독주를 좀 견제할 만한 전략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상황은 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고객사들이 양산을 직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규제 기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거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쪽 발주가 다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SMC 리스크가 삼성에게는 가장 큰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TSMC 3나노 공정은 이미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인데요.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대만 생산에만 의존하던 빅테크들이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나 퀄컴 그리고 AMD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삼성의 문을 또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의 이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삼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의 규제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삼성은 규제를 피한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이 중국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주를 흡수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금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이 평택 P5 공장에 좀 건설을 잘 하기 위해서 조단위 대출을 해주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징성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삼성의 P5 공장에 5천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 은행이 1,000억 원씩 선순위 대출로 힘을 보태는데요. 여기다가 산업은행 주도로 국가성장펀드 2조 원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결국 총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삼성전자에 한꺼번에 수혈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선 이 평택 P5 공장은 삼성 AI 반도체 전략의 운명을 쥔 핵심 기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로 650m, 세로 195m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 공장으로 건설 중에 있고요. 또 여기서 차세대 LCD램과 HBM4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삼성의 인공지능 메모리 초격차를 완성할 메가 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건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권 자금이 이 부동산 대출 쪽에 쏠려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민관이 팀 코리아로 뭉쳐져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조건 또한 연 3% 초반 수준으로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 만큼 앞으로의 삼성의 차세대 투자 로드맵 또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런 5대 시중은행의 조단위 금융 지원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한 민관 공동 대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한문처럼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자금 여력뿐만이 아니라 수주까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안에서의 순환매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2.8% 상승하면서 1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공장에 세계 최초로 SMR 관련된 공장을 착공하겠다라는 계획이 내세워진 상황입니다. 이제 원정계 TSMC가 되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공장 혁신들 좀 도입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SMR든 가장 빨리 완벽하게 수탁 생산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창원에서는 부지 평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에 2028년 가동, 그리고 2031년 완공 목표로 이 SMR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인 건데요. 완공이 된다면
SMR 생산 능력이 연간 20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핵심은 제작 기간 단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7개월 걸리던 공정을 3개월로 줄이는 기술 개발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대형 크레인 또한 도입하고요. 또 두꺼운 강철도 한 번에 붙이는 전자빔 용접기까지 투입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엑스에너지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글로벌 3대 기업과 주기기 제작 협력까지 마쳤고 또 고객사가 설계도만 가져오면 무엇이든 완벽하게 찍어내는 일명 원전 파운드리 시대를 열겠다라는 구상인 거죠. 이로써 두사는 제작 기간을 1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압도적인 공정 혁신을 통해 전 세계 SMR을 도맡아 생산하는 이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혁신적인 제조 노하우가 원가 절감과 또 마진 극대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SMR 시장은 2033년까지 무려 1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보니까 기대감 또한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내 안에서의 정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뿐만이 아니라 SMR 1기 건설 계획까지도 이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요. 대형 원전 2기와 또 SMR 1기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죠. 수년간 원전업계를 괴롭혔던 정책적 불확실성이 드디어 완전히 거친 셈이라 시장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원전 주기기 제작의 심장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또 터빈까지 단독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0.7기가와트 규모의 SMR 1기가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드디어 첫 수주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형 기업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소재와 가공 또 용접을 담당하는 국내 324개의 핵심 협력사들도 최소 10년치의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건데요. 탈원전 시기에 고사 위기였던 우리 원전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산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약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또 연간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런 신규 원전 추진 확정은 원전 업계 이 수년 묵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요. 또 두산과 300여 개 협력사에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까지 보장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윤곽이 나올 12차 전기본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수주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코 수주에 이어서 베트남, 사우디까지 지금 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안에서 우리의 경쟁력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원전의 위상은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0기의 원전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 까지 글로벌 원전 설비가 지금보다 2.6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도 26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성과가 훌륭한 레퍼런스가 됐고요. 또 당장 12조 원 규모의 베트남 원전 수주 기회도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 건설을 다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런 한국의 공급 역량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의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또 성장성이 높은 SMR 시장까지 양 날개를 단 셈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 원전의 기술 신뢰도에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는 팀 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지금 원전, 지금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수주가 계속해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슈들 팔로우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미군 기지에 2조 원 규모의 탄약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낙점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의 전략적인 의미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계획은 한화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수출업자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 본토 한복판에서 미군용 무기를 직접 찍어내는 생산자로서 격상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아칸소주의 파인블라프 병기창 부지에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규모의 탄약 제조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155mm 곡사 폭탄용 핵심 추진제와 함께 또 모듈형 장악을 또 생산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 기업을 포함한 쟁쟁한 입찰자들을 제치고 한화가 선택됐다는 점에서 우리 방산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한화는 이렇게 원료 수급부터 또 최종 생산까지 전 공정을 현지에서 수행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또 전략적인 의미 또한 매우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질적인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한화의 공장은 마치 안보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공장을 둔다는 건 사실상 미국 국방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반영구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아칸소 공장을 기점으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수출 수주 파이프라인을 현실화할 이 가장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젠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단계를 넘어서서요. 미국 국방 생태계의 일원이 돼서 한미 동맹의 기술적 결속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북유럽에서도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3조 원대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유럽의 텃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뚫어낸 비결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노르웨이에서 현지 시각 27일에 본회의를 열고 다연장 로켓 조달 계획을 최종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제 최종 사업자 발표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유럽산 무기를 우선 제조하자라는 바이 유러피안 기조 속에서도 천무가 선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압도적인 납기 속도입니다. 천무는 계약 체결 후에 2, 3년 내에 즉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미국산 하이마스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일정이죠. 둘째는 검증된 실전 가성비입니다. 이미 폴란드 같은 인접 국가들이 쓰고 있는데요. 군수 지원 시너지가 아주 크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영유권 갈등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장 내 손에 들어올 무기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의 실무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화의 천무는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또 검증된 실전 능력을 무기로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실력으로 뚫어내면서요. K방산의 영토를 북유럽까지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게 되면서 1조 클럽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이 수출의 파이프라인도 이제 50조 원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 수익 성장세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성은 이제 막 폭발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600억 원 돌파로 추정되는 인데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성장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또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3.4조에서 또 4조 원대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비결 역시 또한 수출에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약 38조 원 이상의 확실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수출 제품은 국내 납품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화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루마니아나 스페인 현지에까지 이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한화에게는 강력한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죠.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또 현지 생산 기반까지 갖추면서 수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올해는 그야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역대급 수익의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8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와 또 고마진 수출 비중 확대를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실적 성장과 함께 세계 20대 방산기업 진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굉장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좀 무난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새벽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시선이 좀 옮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결과를 좀 내놓긴 했지만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6% 정도 떨어지고 메타는 7%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선 좀 예상했던 결과였고 오히려 EPS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역시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정상으로는 9시에 하이닉스 그리고 10시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실적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까지도 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부터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연이어서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시장은 역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피 시장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이 움직이는 이 동반 상승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목들이 이 종목 저 종목 이제 봐도 원래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형주들 쪽에서 본다면 IT 쪽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 수장을 끌어왔지만 코스닥 쪽에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대비했을 때는 약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쪽에서 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 주가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어제의 경우에도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가 치중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는 수급의 그 순환매가 그렇게 좀 많이 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또 움직이고 새로운 이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의 중심으로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어제의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좀 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수급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래 들어서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의 시장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단 특히나 이제 소부장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통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기회가 좀 더 많은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매하실 때는 어쨌든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조금씩은 담아두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7% 오르면서 5,200포인트 선 뚫어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실적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묶어서 살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EPS 잘 나왔는데 이 시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갈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두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사실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메타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번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이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했던 실적과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저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클라우드 쪽 우리가 AI 쪽과 관련된 그런 실적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고 이 실적도 역시 지난번보다는 역시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률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성장폭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하고 부합을 했고 그리고 1분기보다는 성장폭이 조금 더 둔화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대치를 높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에 이제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 사실은 두 기업의 실적을 어느 기업이 특별히 좋고 어느 기업이 특별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두 기업 모두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전에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눈높이 분명히 실적이 좋아져도 눈높이에 부합하거나 좀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좀 마감이 됐고요. 간밤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FOMC 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새벽에 있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결과를 내놨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투탑에 또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움직임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지수, 양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오르면서 5,243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5,20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95% 상승하면서 1,155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 굉장히 출발이 좋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부터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콜을 모두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시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3% 오르면서 16만 원 선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확정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잠정 실적에서 확인했던 바대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는 9시부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리 지금 이미 실적이 좀 나온 만큼 오늘도 4% 정도 강세가 함께 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 돌파한 모습 아까 잠시 전에 좀 살펴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역시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단도 역시나 좋은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코스닥 시총 지금 1위와 2위를 함께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3위로 내려온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11% 정도 올라가면서 25만 5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판매 법인도 설립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1.6%, ABL 바이오도 2.28%, 비교적 지금 2차 전지와는 좀 비교적 좀 상대폭이 낮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도 오늘 장 초반 좋은 움직임 나타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대 오름세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개인이 1,7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또 기관이 좀 자금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도를 더 높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장이 너무 강하네요. 네.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5,2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이게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뭐 중간에 5,000포인트 구간에서 약간의 또 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조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그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지금 거래소 시장 안에서도 시총 비중이 그쪽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에 좋고 그렇게 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5,2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6,000포인트라는 게 사실 뭐 꿈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가는 사실 2월 정도면은 6,000포인트가 달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시장은 지금은 낙관적이긴 하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가지만 이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가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떻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 만약에 변동성이 좀 키워간다면 그때는 이제 좀 반전의 신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상승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올라갔지만 이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이제 물량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양봉에서 시초가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의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소 시장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도 같이 상승 중인데 이 상승폭 자체가 코스닥이 훨씬 더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개편이 되고 있다,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순환매가 분명히 또 다른 업종들을 돌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순환매 이 금액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던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기관 쪽에서의 코스닥 시장 매수 물량은 2천억이 지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급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니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거래소 대형주 쪽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중성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포트 조절을 조금씩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5,200포인트 돌파하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그 구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탄력도가 더 좋습니다. 2.6%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투탑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9시에는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또 10시에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하이닉스 얘기부터 해보자면 일단 지금 시세가 3.6%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또 미리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영업이익은 19조 원을 돌파했고 TSMC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결과도 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주환원 이야기도 들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눈높이를 더 열어봐도 되는 그런 여지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걸까요?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에서 뭐 정말 가장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 독점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해왔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저가 반도체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의 규모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주력이 이제 주로 지금 성장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지금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이제 생산하면 바로바로 팔리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해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거의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익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납품 소식도 있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지금까지 뭐 잘 갔고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도체라는 건 이제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상승 사이클에 있긴 하지만 어느 구간에 위치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지금의 실적과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자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이제 뭐 붙는 이런 매매하는 전략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약간의 변수가 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쪽 이제 이번에 6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먼저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이지만 앞으로의 실적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도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BM 납품 소식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 쪽으로도 HBM4 물량이 지금 3분의 2 이상 물량을 차지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있을 이 컨콜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 이야기도 해보면요. 지금 삼성이 오전에 확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확인했던 바대로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가장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HBM4에 대한 이야기, 증설 혹은 파운드리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주가의 그런 향방을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앞전에 기대치를 심어줬던 건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제 공급이에요. 그동안 이제 6세대 반도체 쪽에 이제 루빈 칩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6세대 HBM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도 이제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납품에 대한 소식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납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납품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상했던 뭐 기대치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의 하이닉스의 주가를 더 뛰어넘는 이 상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운더리 쪽도 삼성전자 쪽이 사실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파운더리는 이제 1위 기업인 TSMC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다행히도 엔비디아 쪽에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이 파운더리 쪽에서 뭐 파운더리 쪽도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 쪽에서 이 파운더리 사업 부분을 TSMC 쪽에서 일부 2028년도부터는 인텔 쪽으로 이제 다변화시키기 위한 이제 다변화시킬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 쪽도 한쪽에 너무 이제 편중된 어떤 사업 구조가 있다 보면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도 이제 나중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 또 다른 업체들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들 쪽에서의 파운드리 수주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쪽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모멘텀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엔비디아 쪽에 대한 주목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나 잠시 후 있을 10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는 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납품 규모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만약에 개선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투탑이 잘 나가서 그 밑에 소부장단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장비 쪽이 사실 어제 ASML에서도 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한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ASML의 이 실적 발표의 힌트를 얻어서 장비단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네덜란드 이제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실적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한테는 좀 약간 이제 뭐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소부장단 관련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뭐 ASML 때문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에 쏠려 있던 이 수급의 균형이 이제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부장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낙수 효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소부장단 안에서도 이제 실적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 일단 뭐 지금 이제 실적 발표했던 ASMR의 실적을 보시면 대부분 사실 미세공정 쪽에서 장비를 하고 이제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고가의 칩이죠. 이제 정말로 미세공정이 필요한 고가의 칩 부분에서의 그 장비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지만 지금은 이제 AI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쪽의 성장 속도가 좀 더 크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들,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 산하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따라붙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좀 이제 또 하락에 대한 변동성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지금 당장 상반기 1월 달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중간에 이제 조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조정시를 좀 우리가 기회로 잡으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조정폭 자체가 또 단기 조정 또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하방에 대한 어떤 이 변동성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나왔던 ASML의 실적이 장비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약간 기다려봤다가 접근해보는 전략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반도체 쪽의 집중도도 높지만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일부 있을 테고 또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지금의 랠리를 어디까지 좀 누려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의 과열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또 빠르고 뭐 이제 주요국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강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반도체와 더불어서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봇주들이 그만큼 좀 크게 올랐고 현대차마저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크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로봇에 관련된 어떤 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이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그 수요를 보게 된다면 이 배터리 쪽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전기차 쪽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가장 커요. 2025년도 기준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수요를 보면은 전기차 부분이 이제 69%로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ESS 쪽이 23%거든요. 로봇 쪽은 사실은 지금은 없고, 이제 일부 이제 기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로봇 쪽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로봇에 탑재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또 커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비교해 본다면 2차 전지 로봇 한 대당 평균 2차 전지의 탑재 용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각자 개인들이 뭐 사용을 한다. 이런 시대가 온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기대감이 너무 또 과도하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에는 여전히 전기차 쪽 그리고 ESS에 대한 쪽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은 기대감의 구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약간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살짝은 경계감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11% 오르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간밤에는 테슬라 실적도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 매출 자체가 일단 미스가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고 이게 오히려 ESS 쪽에서 실적을 방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ESS 쪽으로 2차 전지는 여전히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ESS에 대한 시장도 규모가 사실은 되게 작진 않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ESS 쪽에 대한 이제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ESS 시장은 23%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이 69%로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ESS 시장이 좀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큰 시장을 주목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 가치를 많이 땡겨서 사용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거품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도 결국은 전기차 쪽에 대한 전기차 쪽에 대한 본연의 실적보다는 ESS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더 높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한번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ESS 쪽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하지만 2차전지 쪽이 ESS의 성장만으로 또는 로봇의 성장만으로 주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ESS 쪽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은 일단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한 주목도는 있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테슬라 실적에서는 ESS 수요가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업황에 대한 회복도 함께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0.8%, 코스닥은 1.6%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그래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50전 정도 내리면서 1,426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팅 콜 통해서 이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 너무나도 강합니다. 사실 네.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딱 5,000피 달성한 날이었었거든요. 네. 와, 일주일 내내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5,200선 위에 또 안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또 최고가 랠리 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426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근데 외국인과 기관 지금은 좀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기관이 이 물량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잘 가고 있는 건지 지금의 시장 어떻게 또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정말 놀라운 실적이 있었고 네. 간밤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네.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항상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그러한 뉴스들까지도 실적과 함께 내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있지만 대내적 이슈를 체크를 했었을 때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지금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최근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ETF 레버리지 이거 수업 들으려고 금투협 가셔서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다운됐다라는 뉴스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일단 너무 과열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인데 네. 이걸 코스닥 시장에 대입을 하면 누가 삼성전자의 역할을, 누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때 현대차가 했던 역할을 할 것인가. 아직 코스닥은 실적으로 보여준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기대감에 조금 더 부풀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코스피는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섹터 내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부 몇 종목을 저는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의 분위기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장들을 너무나도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뭐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계속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 테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1위로 올라왔습니다. 6% 불기둥을 뽑으면서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모멘텀 지금 봐도 괜찮은 건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살펴봐야겠죠. 어제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너무 잘 나왔고 역시나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확정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주 지금의 포인트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AI 모멘텀과 힘입어서 전력 기기들도 빼놓을 수 없게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전략 시간이 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와,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도 일단 좋은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1위를 자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CS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뭐 활성화가 되면서 배터리까지 같이 좀 동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와, 에코프로 BM 오늘의 이 전략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래 모멘텀을 볼 것이다. 그러면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나는 미래가 너무 앞당겨진 것 같고 전기차에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다 보니 미래보다는 현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에 조금 더 부합된 기업들을 찾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에도 탑재가 로봇에도 탑재가 될 수 있고 탄산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광물에도 속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 그 어떤 2차 전지주들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일 하이테크와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이야기만 하지만 코발트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 성일 하이테크와 같은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배터리를 재생산을 할 때 그 중간재 역할이 이 블랙매스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이 블랙매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사갔던 상황인데 네. 유럽에서 지난 12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OECD 국가에서 블랙매스를 사가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블랙매스라고 하는 중간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유럽에서 나오는 블랙매스를 못 사다 보니 성일 하이테크와 같은 폐배터리 기업들이 만드는 블랙매스를 더 웃돈을 주고 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일 하이텍의 올해 이제 1월 중순부터의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거의 60에서 70%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저는 만약 조정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왜냐? 지금 유럽에서 비OECD 국가에 금지를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번에는 승인을 해주고 다음번에는 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한 번 또 금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이것들에 대한 변화 없이 진행되는 정책임을 감안을 해보면 탄산 리튬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발트, 망간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간다 했었을 때 지금 재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리레이팅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는 당연히 재고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뭐 재생산을 하든 뭘 하든 하니까 그래서 성일 하이텍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제 기준으로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주셨는데 폐배터리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일 하이텍 지금 뭐 코발트, 망간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재고 자산 쪽으로 조금 더 가치를 둬서 투자 포인트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꿈의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활성화가 되려면 아직 시기성으로 좀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삼성 SDI 어제 같은 경우 좀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야기는 세 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로봇의 1위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고체를 탑재를 하니 우리도 추후에 휴머노이드를 하게 되면 전고체를 탑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 화재성과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MCM LFP 계열보다는 전고체가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도 괜찮죠. 네.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LFP 배터리의 큰 규모와 덩치를 안고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출력은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전고체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고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상위 레벨단의 기술, 하이테크 기술이다 보니까 생산을 할 때도 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전고체가 탑재되니 우리나라도 전고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르르 몰려갔지만 여기서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직납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두 기업만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연히 현대 아틀라스와 연관이 있는 삼성 SDI가 단연 1순위가 되겠죠. 연 3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디냐? 옵티머스 쪽에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 요 두 기업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의 기업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은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앞단에서 SDI와 LG엔솔이 성과를 보여야 그들의 소재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화재 위험도 없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삼성 SDI, LG 엔솔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체크 포인트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좀 상황들 짚어봤고요. 이제는 반도체 쪽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가 코스피 시장을 너무나도 이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먼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9조 원이라는 이제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됐습니다. 뭐 어제 80만 원에 이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빵 띄워주면서 이제 86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뭐 14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같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안에서의 레벨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네. 직간접적으로 예측을 했던 부분,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라 정말 생각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를 보면서 네. 사실 오전에 많은 분들이 또 신규 매수를 하려고 들어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 계속 좀 올라가는 지수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은 물론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시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음봉일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내세우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판단. 대신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포모 현상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네. 반도체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엔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새로운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디램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 건 지난 10월, 11월, 12월, 1월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이젠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의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저는 낸드 플래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대표적으로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TSE와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머티리얼즈 붙은 기업들이 낸드 소재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지금 오늘 최근 상승세에 대한 피로도가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 오늘부터 약 2번에서 3번 나눠 산다 생각을 했었을 때 이들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실적이 월등히 좋았어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더 올라간 올해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왜 시장이 갑자기 뭐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라고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시장도 좀 쉬는 시간을 줍시다. 네, 우리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오늘도 안 쉬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시장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뭐 소부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안에서 랜드플래시 파운드리 쪽으로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난주 탑픽이 또 TSE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지금이 또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또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서 아직까지 좀 못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또 포모 현상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톱 안에서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기업이 있다면 좀 어렵지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투톱 이외에서 투톱 안에서 네. 참 어렵네요. 실적이 둘 다 너무 잘 나왔어요. 워낙 지금 두 기업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네, 그쵸. 작년 이맘때 재작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아 보였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또 HBM 시장에서 빠르게 또 시장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 네. 과거에 갖고 있었던 SK하이닉스의 장점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하지만 최근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실적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참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저는 4대 4대 2 전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SK하이닉스 40, 삼성전자 40, 20은 반도체 소부장 아, 중에 그렇습니까? 하나 기판으로 저는 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기판 쪽. 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반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을 잘 나오게 됐고 지금 격차도 많이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전략들까지 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전력 기기들도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포인트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요. 뭐 효성중공업도 몸집이 이렇게 큰데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전력 기기 테마들도 역시나 좀 우려하지 않고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불편한 이야기이겠지만 네.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출 데이터가 좋다는 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수출이 잡히는 그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거대 대륙이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판매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이 지금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네. 데이터 센터를 지으러 가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인도를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인도의 이미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리서치 해본 결과 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곳은 전기 인프라가 정말 빠짐없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가서 짓고자 하는 땅의 값은 굉장히 저렴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들이 갑자기 인도 쪽에 수출을 하지 않다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인도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양들이 있는지 봤더니 세 기업 모두 있습니다. 각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인도 쪽에 이미 그 공급망을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인도의 시장에 대한 성장을 감안을 했었을 땐 이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전력기기 전선은 판가가 올라가죠. 근데 물건이 안 팔리는데 판가는 못 올립니다. 반대로 물건이 잘 팔리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판가를 올리는 게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인도 데이터 센터 확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역시나 전력 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들썩이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포인트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한 질문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변압기 쪽으로 좀 궁금해서요. 사실 특수 변압기 쪽으로도 같이 좀 관심들이 많은데 산일전기도 계속 좀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의 흐름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변압기 3대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변압기 이야기를 조금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들에 대한 판매 단가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요. 정체가 된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건지를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 변압기는 수주 잔고가 정체 그리고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단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 번 더 수출 데이터를 보고 그때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판매 단가가 올라가거나 네. 혹은 신규로 수주 잔고가 쌓인다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살 수 있다면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딱 하나만 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선 대형주가 부담스럽더라도 주당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쪽을 보셔야 된다. 아, 그렇군요.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낙수 효과보다는 지금은 좀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좀 상대장 쪽으로 조금 더 투심이 몰려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아,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일단 코스피가 양전을 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좀 실적 확인이 됐다 보니까 좀 세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전략 세워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S&D라는 기업인데 아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저처럼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뉴스만 부각이 되다 보니 오늘도 지수가 그리고 반도체 IT가 이끌어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네. 중간중간에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급하게 나올 수도 있는 현재 구간임을 생각을 해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받았지만 실적의 성장성이 꾸준한 쪽을 저는 포트 한 켠에는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S&D라고 하는 기업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S&D를 투자를 할 거라면 차라리 삼양식품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조정이 나왔던 S&D가 지금은 그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삼양식품이 이 소스를 만드는 다른 기업을 6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S&D가 삼양식품의 소스 내재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양식품이 인수한 소스 업체는 분말 소스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불닭볶음면은 액상 소스 업체죠. 네. 그러니까 분야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스 업체 시장 규모의 뭐 절반은 분말일 거고 뭐 나머지는 이제 액상일 텐데 각자 이제 공략하려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걸 가지고 너무 S&D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 그리고 뭐 반사수혜로 다른 삼양식품이 본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D는 생각보다 주가의 조정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B2B와 B2C는 증설할 때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S&D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함에 있어서 아마 삼양식품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삼양식품은 공장 가동률을 풀로 돌려도 지금 늘어나는 소비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비력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지금 현재 포트 안에 반도체가 너무 많고 2차 전지가 너무 많고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아서
만약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약간의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네. 저는 S&D와 같은 기업들은 한쪽에 좀 넣어두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S&D 고점 대비해서 약간 절반 수준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정도 많이 됐고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S&D 참고해 보셔서 저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캐스팅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인 투심을 자극한 건데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7,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피는 5,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1,100선에 안착하면서 또 그야말로 파죽지세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불과 8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불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요. 지금 현재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6% 하락하면서 5,15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또 양전에 방금 성공해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1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또 기관이 1조 원가량 마찬가지로 또 물건을 팔아치웠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 주체들은 계속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3,600억원가량, 기관은 2,200억원가량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코스피와 반대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2조 3천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또 기관이 2조 6천억 원가량 대규모로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 우위가 코스닥 지수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거래량 가장 활발한 기업들인데요. 우선 어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발표가 나왔던 SK하이닉스가 현 시각 1.43%로 8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또 새로 썼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를 최초로 또 제치기도 했고요. TSMC의 이익률마저 제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2조 1천억 원가량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또 플러스로 해서 100억 달러를 출자해서 미국의 AI 솔루션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4의 올 1분기 양상과 또 출하를 공식화했다라는 소식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은 소폭이지만 세론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0.25% 빠지면서 1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3.7%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또 한층 모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각 5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슈퍼을이라고도 불리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열풍이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SK하이닉스와 또 96억 원 규모의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TC 본더 쪽에 지위를 굳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7% 넘게 강한 또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19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전 테마 쪽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3% 오름세 보이면서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눈에 띕니다. 어제 2.4조 원 넘게 거래 대금이 모였던 에코프로인데요. 지주사인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BM과 또 에코프로 HN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현 시각 소폭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가량 빠지면서 현 시각 16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코스닥 1위로 또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3.7%가량 강세 보이면서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전은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4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로봇주 계속해서 강하고 있죠. 로보티즈가 1.95%, 2%가량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표 시멘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5%가량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탑이 엇갈린 온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질 실적 발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고점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실적이 잘 나왔죠. 이 실적을 소화하면서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